자, 첫 번째, 이번에 알맹이 빠진 거, 중요한 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단기 양도세율입니다. 자, 원래 예고한 게 뭐였습니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또 가장 강했던 게 이 분양권, 입주권 단기 세율을 크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 예, 요렇게 올려놨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지 말란 소리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사지 마라. 샀으면 팔 생각 하지 마라. 예, 이 생각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바꿔서 1년 미만만 45% 때리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쏙 빠졌습니다. 예, 쏙 빠져서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단기 양도세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미분양.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막 분양권, 입주권 투자 막 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단기 양도세율을 올린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올린 채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린 채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미치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분양이. 그래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이게 바둑알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방의 이 거래 활성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완화책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여야 합의는 뭐 물 건너갔다 쳐도 물 건너 쳐도 지금 회복 에너지가 나오고 또 지방에 많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권을 거래하는 그 수치가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미분양도 어느 정도 좀 살짝 감소됐고 지금 미분양이 줄어들고 지금 매매가가 반등하는 지방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사라진 거예요. 개눈 감시듯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세율 완화 없이는 지방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회복될 때는 에너지가 좋았지만 추가 완화책들이 없으면 시장이 다시 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도 뭐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상황 아닙니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기 세율 완화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완화책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쉬는 장이 만들어지면은 지방 활성화는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양극화가 더 진행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 오면은 갭 메우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결국 수도권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지방은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이나 미분양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물을 끼얹듯이 식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뭘 믿고 했어요? 정부가 얘기했던 이 단기 양도세 인하 이거 믿고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금 10%만 내면 되고 마피여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사놓고 뭐 2년, 1년이고 지난 다음에 매도하려고 투자 진입하신 분들 꽤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로 이 투자를 받아줄 수요가 늘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세율의 트리거는 결국 지방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지만 지방 투자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지방 투자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 이 내에서 투자는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단기 세율 이거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분양권 투자. 분양권 투자의 꽃은 뭡니까? 분양권은 단기 매도가 꽃이에요. 소액 투자해서 단기 양도 10% 계약금 넣고 그 다음 수익 보는 게 꽃인데 지금 단기 세율이 그대로니까 안 만졌으니까 안 맞았으니까 들어갈 건덕지가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빠진 알맹이. 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거 이번에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23년 개정안에 폐지라고
그 예고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얘기가 안 나왔어요. 폐지가 안 됐습니다. 폐지가 안 됐어요. 폐지가 안 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4년 5월 9일까지 한시 완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 또 시행령으로 풀겠죠. 예. 또 시행령으로 풀겠죠.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정부 탓이 아닙니다. 이건 뭐 여야 합의가 뭐 돼야지 말이죠. 여야 합의가 안 되는데 풀 수 없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여소야대가 깨지지 않는 한 시행령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 때 폐지 예고를 했는데 빠졌다. 그래서 다시 시행령으로 한시 완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정권이 또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주택수로 억압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 취득의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에서도 지금 걸리는 거예요. 양도에서도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 취득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거죠. 해결된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 개정도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추가 취득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과표가 나오죠, 과표. 여기 보시면은 이 3주택 이상, 이게 과표가 12억, 12억 이하인 분만 중과가 아니고요. 넘어가면 중과예요, 중과. 중과에서 이제 원래는 이 세율이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중과가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예요? 타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여소야대 시스템 안에서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 결국에 여기에서 풀지 못하는 거를 시행령으로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 뭐 이런 것들만 건드리면서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는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는 공시가가 올라갈 확률도 높고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갭매우기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갈 거예요. 바로 꼬꾸라지거나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건데 문제는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니까 또 이 보유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주택 이상이신 분들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리스크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하다. 여전히 세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똘똘한 한 채는 깨졌다. 이제 똑똑한 두 채 전략을 가야 된다. 지금 두 채까지는 다 풀렸어요. 지금 여야 합의체로 두 채까지는 풀린 겁니다. 어떻게? 비규제 지역일 경우. 첫 번째, 이건 사는 것도 또 전략이 필요해요. 만약에 무주택이면은 강남이나 용산을 산 다음에 그 다음 비규제 지역 하나 사는 게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두 번째 여러분들 살려는 주택은 규제 지역이면 중과 대상입니다.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회 포지션을 세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여야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계속 그냥 정보만 쳐다보고 이거 중과 완화돼야 되는데 풀려야 되는 데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우회해서 내 2주택인데 중과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본을 굴릴 수 있을까? 이걸 세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이분들이 주동한 건 뭐예요?
8월 달입니다. 8월 달. 8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방세법. 예, 지방세법 개정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취득세. 예. 취득세 관련. 예. 취득세 관련한 개정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예고를 했었잖아요. 취득세 완화도 예고했었고. 그쵸? 자, 이거 완화 없으면 시장이 다시 또 쉬어가면서 지지분이 나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가격은 다시 올라왔고, 여러분들 주목하는 가격, 정말 싼 그 저점 인식은 풀리는 시점이고, 또 날은 덥고 규제는 하나도 안 풀렸고, 예, 이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보는 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는요,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시장 거래 활성화가 한계가 있는 거, 가장 문제점은요, 취득세 중과라고 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하다. 예. 자, 이 중에서 특히 불합리한 건 뭐냐면, 아파트, 그래, 좋아요.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맞다고 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국 공통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거예요.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이 상황, 예? 이게 거주가 가능합니까? 이게 거주가 가능해요? 거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취득세 중과에 주택수에 넣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형 빌라, 소형 오피들, 예? 그리고 이 지방 부동산들, 지방도 특히 뭐 이제 없어지는 지역들 많잖아요. 소멸되는 지역들, 예? 인구가 거의 이제 30대, 20대 인구가 없는 지방 도시들, 예? 이거 여야 합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방 도시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젊은 인구가 없는데, 네? 전부 눌려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지방부동산 가격 전부 눌려있습니다. 예. 진짜 매력적인 금액에 있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카운팅 되니까 수요자들 선택에서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죠. 왜? 나는 알짜배기로 2주택을 사야 되는데, 알짜배기 2주택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잖아요. 취득세 중과를 씹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10억짜리 물건을 11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1억을 더 호가를 높여서 팔아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돈 들였는데, 아니 똑같은 돈도 아니야. 돈을 더 들였는데, 돈을 1억을 더 들였는데 남들보다 1억을 넘게 팔아야 동등해지는 겁니다.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1억 높게 팔아도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니까요. 취득세 중과가 나은 현상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극화예요. 양극화의 부채질이 유지된다. 이 취득세 중과가 있으면. 상급지만 홀로 상승이 지속된다. 똑똑한 2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똑똑한. 전에는 똘똘한 1주택이었는데 이제 똑똑한 2주택이 이제 대세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똘똘한 1주택 하려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 그런데 매도할 때 세금 한 푼도 안 내나요? 양도세 발생하잖아요, 양도세. 예? 12억까지만 비과세잖아요. 넘어가면 뭐예요? 결국 장특공제 받아야 되는데, 이 장특공제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안 팔고, 팔지 않고 주택을 하나 추가로 괜찮은 놈을 취득하는 게 더 상책입니다, 지금은. 예, 똘똘한 한 채 가려고 하다 양도세 내고 본인이 가진 자본과 자산에 비례했을 때 더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규제가 좀 풀렸잖아요. 2주택까지는 종부세도 중과세로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한 거잖아요. 공제 금액도 늘려줬고요. 6억에서 9억으로 늘려줬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똑똑한 2주택이 가장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부터 보유부터
양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예, 똘똘한 2주택은 깨졌어요, 지금. 똑똑한 2주택이 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최선책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취득세 중과가 없다고 쳐봐요.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상급지 홀로 상승이 계속 지속될까요? 중과 없으면? 아니죠. 이렇게 눌려있고 매력적인 입주권, 분양권, 빌라,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들도 수요자들이 가겠죠. 가겠죠. 이래야 시장이 정상화죠, 이게. 이게 정상이죠. 어디는 이 규제 때문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눌려있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싸고 오히려 어디는 계속 비싸지고 지금 비싼 데가 어디예요? 지금 가격 원래 가치보다 비싸져 있는 동네가 투자자들이 선호해야 되는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하는 게 입주 분양권이에요. 아까도 단기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주택수에 지금 집어넣는 시점이 언제죠? 자, 주택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서 이제 주택수 적용을 하는데 2020년 8월 11일 이 이전, 예, 이전하고 또 이후가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취득 시점이 준공후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원래 맞지 않습니까? 분양권, 입주권 마찬가지로 준공된 다음에 내가 등기 치거나 잔금 지급일이 주택수에 들어가야 되는 정상적인 일자입니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시점.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상식이 없죠. 개정이 됐잖아요. 지방세법 개정돼서 분양권 취득일이 됐어요. 분양권 취득일. 예. 그래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8월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취득세 중과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주택 8%, 규제지역의 2주택 8%, 그리고 12% 이것보다 더 상식이었던 이 거주도 안 하는 주택 분양권을 주택수에 집어넣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여야가 상식적으로 합의를 해줄 만도 한 것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월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억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일기 신도시와 이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선착순으로 모집이 진행되니까 하단에 첫 번째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 순간 지금 현재 가장 싼 부동산,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 어떤 건지 먼저 찾아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꼭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카톡방, 단톡방도 이 링크 통해서 올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못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 영상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라이브 기존에 진행했던 것과 강의에서도 이러한 특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강 보시고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